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도 꾸준히 한번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.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결부가 돼 있고,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친환경, 저탄소, 탈탄소, 탄소 중립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서포트, 원전을 통한 서포트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이 환율도 지금 1200원 가까이 되고요. 미국 시장도 계속 눌리고 있고,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, 인플레이션,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맞겠죠.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상승하는, 거기에 테이퍼링 이슈까지, 또 뭐 금리 인상에다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뭐랄까요? 그야말로 이 정말 참 버티고 이겨내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아직 희망을 버리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아직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개별 종목마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많이 누릴 때에 추가적인 현금을 통해서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반등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갈만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하나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런 시간까지는 인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꾸 매도 버튼이 주가가 빠질 때 나가게 되고, 자꾸 매수 버튼이 주가가 상승할 때 가게 되는, 이번에는 그런 매수와 매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신중하게 그 버튼을 누르셔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이미 많이 빠졌을 테고,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타이밍이 곧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타이밍이 올 때에 비로소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낮춘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우선은요, 지금 현재 오전 0시 6분 다우존스와 S&P 500 나스닥은 현재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과 상승하는 국가가 상당히 좀 다양하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 시장도 내일 한번, 미국 시장이 오늘 마감 후에 내일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워낙에 이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좀 이슈가 많죠.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. 요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한수원에 관련된 내용인데,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싹쓸이 할 기회다.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님인 정재훈 사장님이 뭐 더 치열해질 경쟁에 각오를 하고 있다,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이거죠, 여러분들.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체코 두코바이 원전 수주전, 이 원전 수주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체코 정부가 두코바이 원전 사업자에게 테멜린 원전 사업까지 추가로 맡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두코바이 원전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. 그죠? 아마 이게 상당히 중요한, 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하나의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두코바이 원전 사업이 약 8조 원 수준의 대규모 사업이고요. 테멜린 원전 사업까지 더해지면 사업 규모가 더 커지는데, 반드시 좀 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이 사업을 따내야 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, 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은 두산중공업, 한수원, 한국전력기술, 한국원자력, 대우건설, 이런 회사들이 팀코리아를 꾸려서 수주전을 준비해 왔고요. 거기에서 이 두산중공업 역할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. SMR 소형 원전에서 국내에서 어찌 보면 좀 탑 클래스, 탑 티어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두산중공업인데, 현재 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
어떻게 좀 흘러가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대외적인 호재의 이슈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여기서 이걸 따냈을 땐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조금 더 뭐랄까요, 이렇게 위상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, 결국에는 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건설을 위해서 2022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재료가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. 요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2021년 뭐 정권 바뀌고 끝이 아니라 2022년에도 조금은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. 미국의 환경연구가가 탈원전 강행, 온실가스 배출 30년 새 최대 증가라고 좀 내용이 있는데요. 자, 보면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력 부족 등 여러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미국 환경운동가가 제기를 했는데,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독일, 영국을 들었는데요. 원자력 발전이 현재로선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. 아마 이 원전이나 이런 원자력 관련해서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잘 아마 아실 거예요. 친환경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의 수급을 다 해소할 수 없다는 거, 그거는 아마 자명한 사실인 것이고, 그게 결국에는 이 뭐랄까요, 반드시 이 친환경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원전에 대한 에너지라는 것이죠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,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 언론을 통해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정권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정권 말기에 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화를 시켜서 무언가 어떤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껄끄럽죠. 아마도 대선 주자가 각 당에서 확정이 되고, 그 확정이 된 대선 주자의 정책 중에서 이 원전이 이슈화가 된다면, 지금 현재 부동산이 좀 많이 이슈화가 됐잖아요. 어떤 소득에 관련된 부분하고,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뭐 이슈화가 되고는 있는데, 그 이후에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, 그리고 그 원전을 탈원전에서 탈피해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줄곧 제기가 되는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도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, 보면 지수로 좀 돌아가서요. 코스피만 우선 봅니다. 코스피에서 2900포인트까지 찍고 반등해 줬습니다. 장중에는 2901포인트, 거의 2900포인트 찍었고요. 더 빌린다면 정말 마지노선은 2800 뭐 15, 16포인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다행히도 잘 잡아준다면 이 정도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나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이고, 다만 좀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,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. 줄곧 매도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외국인이 오늘도 8,200억 수매도를 했습니다. 기관이 2,000억 수매도 하면서 합의 1조 가까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개인들만의 힘으로 좀 역부족이죠.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둘 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쳐버려서,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오히려 바닥을 좀 찍었을 때의 진입 시점을 좀 노리는
아니면 평단을 낮추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. 당장에 뭐 빠진다고 해서 당장 뭐 3분할, 뭐 5분할로 매수를 좀 해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번 하락장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좀 세게 반등을 해주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, 아울러서 아직은 그 반등의 시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반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, 쭉 빠져서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. 2,800 뭐 한 15에서 뭐 20포인트 정도에서도요. 그만큼 하방으로 잘못하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두산중공업의 차트로 가서 한번 보면요, 이 두산중공업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더 이상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한 17,300원 정도가 뭐 잠깐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만, 여기가 하방으로서 경직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지지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, 이렇게 이 정도 하락을 딱 잡아주고 나서는 어쨌든 뭐 오늘은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만 두 개의 도지를 좀 만들면서 이렇게 좀 힘겨루게 하는 상황인데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아주 많이 눌려도 한 18,000원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순매수 현황을 본다면 오늘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산중공업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. 금액은 약 순매수 한 23억 정도, 49억 정도니까요. 한 70억 가까이 순매도가 들어왔고 개인만 좀 산 장세였거든요. 그렇습니다만 워낙에 오늘 그 코스피가 밀렸기 때문에 그거 얼라인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용 현황을 좀 본다면 두산중공업 잔고는 뭐 1.4%니까 특별히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좀 본다면 잔고율이 점점 빠지고 있죠. 1.4%까지 12조까지 지금 빠졌습니다. 그만큼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자발적인 매도와 반대 매매에 따른 매도와 두 개가 동시에 좀 나오고 있다. 코스닥은 10조, 코스피는 12조니까요. 한 22조 정도로 신용이 좀 그나마 줄었고, 뭐 아주 많은 줄음은 아닙니다만 극대화됐을 때보다는 많이 좀 줄고 있는, 신용 잔고가 나름은 좀 많이 소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아직도 좀 높죠. 예전에 10조만 넘어가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신용 잔고 높다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22조니까 그 두 배입니다. 물론 그만큼 현금이 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. 아직은 반등에 대한 것을 확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. 두산중공업의 국한에서 본다면 두산중공업의 이 대차 거래를 좀 보면 대차 잔고는 조금씩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더 계속 대차 잔고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차 잔고 좀 늘고 있고, 공매도 비율도 급격하게 좀 늘었습니다. 공매도 비율도 이 공매도 비율이 뭐 17%까지 가는데 공매도 비율이 좀 줄어들고 대차 잔고도 좀 상환이 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 자체의 신용도 좀 부담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두산중공업이 18,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딛고 다시 상승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. 지금 당장에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 재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언제든,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아진다면 그동안에 나왔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은 더 반대급부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매수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좀 생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이 사실은 23,000원 정도 이 윗구간에서 놀 수 있냐의 만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, 얼마나 과연 이 지금 현재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날지는 사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하방을 좀 잡아주면서 다시 2만원대 좀 복구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매일매일 살피면서 봐야 되겠다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
띄워놓고 다른 종목들을 뭔가 봤을 때 충분히 이 하락분만큼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랄까요, 어떤 그 매수와 매도를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,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. 그렇다라고 하면 섣불리 뭔가 매수하고 매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장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매일매일 좀 지켜보면서 두산중공업은 좀 중장기적인 흐름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. 아쉽습니다. 시장 자체에서 어쨌든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표상으로 스토캐스틱상으로도 과매도권이고, OBV 차트를 통해서도 보면 수급이 이탈하고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.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좋은 이슈와 흐름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히 살펴봐야 될 위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,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 시장 참여 후에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